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할게요. 각자 발음하시는 거예요. 각자 발음하세요. 끊어서 이제 열심히 제가 발음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좀 반복적으로 발음을 해드릴게요. 발음을 중심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끊으시면 되고, 일단 문장이 짧기 때문에 제 발음 따라옵니다. 他想跟我绝交. 他想跟我结交。 어, 마이크가 제가, 그쵸. 다 껐는데 아직 안 끄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네. 자, 다시 한번. 他想跟我绝交. 所以直接拉黑了我。所以直接拉黑了我。他想跟我绝交，所以直接拉黑了我。他想跟我绝交，所以直接拉黑了我。 오케이. 자, 뒤에 나와 있는 라헤이는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쵸? 수신 차단해버린 거고요. 수신 차단했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표현은 바자문을 사용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걸 바워 라헤이러 이렇게 했었어요. 나를 수신 차단했다. 뭐 위챗이나 그래서 나하고 이제 연락을 안 하겠다는 거죠. 바워 라헤이러 이것도 되고 라헤이러我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直接라는 건 곧장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회화에서 뭐 빠질 수 없는 단어죠. 다이렉트로 곧장.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 이거예요. 너는 예를 들면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북경 공항에서 내렸어요. 직장 동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곧장 집으로 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你要直接回家吗?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直接를 모르면 你不去别的地方 취假吗? 回家吗? 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你要直接回家吗? 그러면 대답하죠. 나는 딴 데 안 가고 곧장 집으로 가. 我要直接回家. 이렇게 써먹는 거야. 자, 중요한 표현은 앞에 있습니다. 我想, 죄송해요. 他想跟我绝交. 요 단어예요. 다 아시죠? 한자 그대로 절교라는 단어입니다. 절교.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绝交.我要跟你绝交. 나는 너랑 관계 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로도 많이 씁니다. 그냥 또한주에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가장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는 게断绝 관시. 요걸 많이 쓰죠. 断绝 관시. 断绝라는 건 단절하다라는 단어니까 관계를 단절하다,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싶다. 我想跟他断绝 关系. 我想跟文老师断绝 关系. 네, 그 인간 보면 중국어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문쌤과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我要跟文老师绝交. 我要跟文老师断绝关系. 네,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문장은 좀 쉬웠기 때문에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장이 다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수업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일단 발음을 좀 따라와 주세요. 小事一桩. 해도 되고요. 小事一桩 해도 됩니다. 네. 뒷문장 不值一提呀. 不值一提呀. 연결합니다. 小事一桩不值一提呀. 小事一桩不值一提呀. 됐죠? 그래서요. 有一天我请朋友吃饭. 我请朋友吃饭. 我请他吃特别特别贵的菜. 是吧？当时我一共花了韩币1万块钱. 중국 돈으로 2만 块钱. 아, 不是 한비. renminbi. 한비였으면 만 원이면 너무 싼 거네요. renminbi 2만 块钱. 한 160만 원 정도. 자, 밥을 사줬습니다. 근데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시제니야, 시제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밥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저한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거 잘 써드릴게요. 그 친구가
이거 페이라는 단어입니다. 페이 아시죠? 소비하다 할 때 페이. 포라는 단어고요. 초급이신 분들 위해서 지금 적어드렸고요. 让你 破费了.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让你 破费了. 이건 당장이라도 써먹을 수 있어요. 물론 중국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거나 뭐 음료수를 사주거나 커피를 사줬을 때 써먹으면 좋은 표현입니다. 让你 破费了. 이 말은 뭐냐면 나 때문에 네가 괜히 돈을 많이 썼구나. 이런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예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아유, 谢谢老板,谢谢老板,我今天吃了很多好吃的东西.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면 예의 있게 끝나요. 老板让你破费了. 老板让您破费了. 저 때문에 돈을 많이 쓰셨네요. 그러면 라오반이 뭐라고 그래요? 아야, 没事儿,没事儿.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요걸 써주는 거야. 小事一桩不止一提呀. 小事一桩不止一提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小事一桩이라는 말은 별거 아니다. 요런 말이야. 에이, 이거 별거 아니야. 이쯤은 별거 아니야. 에이, 별거 아니야. 不止一提呀. 요건 배웠잖아요. 언급할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让你破费了와 같이 연결해서 외우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연결해 볼까요? A와 B가 대화하는 거예요. 对话, 대화하는 겁니다. A, 让你破费了. B, 小事一桩不止一提呀. 小事一桩不止一提呀. 이렇게 마무리가 딱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제가 조금 추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는 좀 밑에다 해볼게요. 자, 어떻게 추가를 해드릴 거냐면 영어 하나 쓰려고 해요. 자, 제 영어 싫어하지만 그래도 영어 하나 썼습니다. 케이스라는 단어예요. 케이스, 그죠? 그래서 小 케이스예요. 小 케이스. 근데 중국식 발음으로 중국어 느낌으로 발음하시려면 小 케이스, 小 케이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요, 小 케이스, 小 케이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작은 케이스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똑같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에이, 이쯤은 별거 아니야. 뭐 그런 거 가지고 호들갑 떨어. 야야야. 아유, 一顿饭花1万块钱. 아유, 对我来说小 케이스. 对我来说小 케이스. 내 입장에서는 小 케이스. 별거 아니야. 我的年薪1000万. 年薪은 연봉이죠. 我的年薪1000万. 연봉이 1000만 위안이래요. 1000만 위안. 아우, 계산도 하기 싫다. 몇십억이냐. 자, 어쨌든 小 케이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친구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小菜碟라는 단어 맞나요? 네, 맞아요. 좀 복잡한데. 자, 이건 차이는 음식이고요. 이건 디에라는 단어. 디에는 아시는 분들 있죠? 이거 원래 접시라는 단어예요. 접시. 디에. 그래서 작은 접시 하나만 주세요. 식당에서 말할 때 小碟子라고 말해요. 给我拿一个小碟子. 에이, 服务员,来一个小碟子. 来一个小碟子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小碟 요 단어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북경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화를 붙여서 많이 써요. 小碟儿, 小碟儿. 물론 발음이 어색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小碟子 이렇게 완전하게 발음하시고요. 식당에 한번 가셔서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중국인 만날 기회 없으면 지금 현재 중국에 계신 분들은 식당에 가서 알아듣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종업원 여기 작은 접시 하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앞접시를 이야기합니다. 앞접시 하나 갖다 줘. 그러면 服务员来一个小碟儿来一个小碟儿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근데 막 갑자기 什么拿什么 이러면 그때 빨리 태도를 바꿔서 来一个小碟子小碟子 발음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小菜一碟 발음해 보세요. 小菜一碟小菜一碟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한 접시에 작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의역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별거 아니야. 이쯤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아니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이쯤은 별거 아니야. 첫 번째, 小事一桩,小事一桩不值一提呀. 小事一桩不值一提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막 칭찬하는 거죠. 너무 대단한 일을 했어요. 문쌤, 어떻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가 있어요. 너무 대단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小事一桩不值一提呀. 아니면 조금 이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小 케이스, 小 케이스. 아니면 小菜一碟, 小菜一碟. 요렇게 됐죠? 아니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쉬워서 아실 수 있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小意思. 발음 꼭 따라하세요. 小意思. 이를 길게 느려 뺍니다. 小意思. 이렇게 하지 않고요. 小意思. 뭔가 조금 좀 거만하게. 에이, 小意思. 아, 小意思, 小意思. 그러면 별거 아니야. 에이, 이것 좀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은 별거 아니야 시리즈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됐죠?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자, 발음 따라와 주세요. 발음 따라옵니다. 虽然不是什么五星级酒店虽然不是什么五星级酒店五星级酒店五星级酒店 느낌 오시죠? 5성급 호텔을 이야기합니다. 但咱们今天将就一下睡一晚上吧但咱们今天将就一下睡一晚上吧 전체 문장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따라오십시오. 虽然不是什么五星级酒店但咱们今天将就一下睡一晚上吧虽然不是什么五星级酒店但咱们今天将就一下睡一晚上吧 네, 열심히 발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해석합니다. 虽然 비록 뭐뭐하지만 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虽然但 이게 세트죠. 비록 뭐뭐하지만 비록 뭐는 아니지만 5星级酒店 5성급 호텔은 아니지만 但 그러나 咱们今天 우리는 오늘 将就一下将就一下 기억나시죠? 将就一下将就一下 아니면 凑合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아쉬운 대로 대충 뭐뭐 하자. 그래서 将就一下睡一晚上吧. 아쉬운 대로 하룻밤 그냥 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지지 말고 将就一下将就一下 이렇게. 아니면 将就一下를 빼버리고 凑合着睡一晚上吧. 凑合着睡一晚上吧.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6번째 했던 내용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귀찮지 않으시면 마이크 한번 열어주세요. 저희 7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발음을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 열어주세요. 자, 발음 따라옵니다. 자, 이왕이면 책을 안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외우시는 데는. 자, 그녀는 나와 절교하고 싶어 한다. 관계를 끊고 싶어 한다. 두 가지 할게요. 他想跟我绝交他想跟我绝交，他想跟我绝交他想跟我绝交。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他想跟我断绝关系他想跟我断绝关系。断绝关系对跟那家公司断绝了关系 시작 跟那家公司断绝关系。我已经跟那家公司断绝了关系我已经跟跟那家断公绝司了关系，断绝了。请再来一次。 네네네 괜찮습니다. 소리가 많이 줄었네요. 자 괜찮으시죠? 몇 분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소리가 아까보다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많이 당황을 했네요 제가. 자, 괜찮아요? 편하게 해주세요. 귀찮으면 뭐 종종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문장 갑니다. 이쯤은 별거 아니야. 말하지 마. 요런 느낌이에요. 小事一桩不值一提呀
小事一桩不止一提呀。小事儿一桩不止一提呀。小事一桩不止一提呀。 OK， 小 case。 小 case 영어 나오니까 좀 괜찮죠? 小 case. 네, 영어가 붙는 회화체가 생각보다 많아요. 나중에 이제 대본에 많이 출연할 거니까 그때마다 하나씩 해결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어쨌든 小 case, 小 case 요거 하나 배워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비슷한 형태 갑니다. 자, 小差一点. 小差一点。小意思。服务员，来一个小碟儿。服务员，来一个小碟儿。对，小碟儿。DL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DL 아니에요. 그 영어 같은 느낌이고 DR이라고 하면 돼요. DR, 小碟儿, 시작. 이렇게 아니면 小碟子. 小碟子.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꼭 하겠습니다. 아, 나 때문에 돈 많이 썼지. 그러면 그걸 因为我你花了很多钱吧不好意思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갑니다. 让你破费了. 哎呦，谢谢你啊，今天让你破费了。시작. 여러분 몇 분은 하셨는데 그 아이오 하셔야 돼요. 네, 그거 같이 하셔야 돼요. 숨소리까지 중국인처럼 흉내 내셔야 돼요. 아이용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네, 꼭 해주세요. 아이용 让你破费了. 잘하셨어요. 네, 감탄사나 이런 것도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것도 다 하셔야 됩니다. 중국 생활 오래 하면 습관처럼 나오긴 하는데, 네, 저도 막 한국에 한 1, 2년 만에 한 번씩 나가면 막 와싸이 뭐 이런 거 한국에서 쓰고 막 티엔나 뭐 이런 거 쓰고 그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뭐 무슨 나라는 말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게 습관이 되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는 제가 잠깐 음소거 시킬게요. 네, 지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저희 그래봤자 고작 한 50분 정도의 시간으로 알짜배기 공부하는 거예요. 就用 50分钟, 就用 50分钟, 꼴랑 50분 사용해서. 그래서 앞에 就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50분이라는 시간, 나머지는 뭐 복습도 하고 잡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50분 동안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진행하려고 저도 속도를 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귀한 시간 내서 이 시간에, 야, 지금 누워서 유튜브 보고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네, 페이후, 페이후라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페이후. 그러면 대단하다. 누군가에게 감탄하다. 이런 말입니다. 对，我佩服你们，我佩服你们.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자, 단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의 내용입니다. 목소리를 다 꺼버렸어요. 지금 일단은 단어는 하나하나 할 시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할 테니까요. 각자 발음하십시오. 暖房, 暖房.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집들이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진짜 궁금했을 거예요. 유학원 한국 학생들, 대학생들이 요거 많이들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집들이 하는 거 뭐예요, 문쌤? 집들이. 그러면 뭐야? 사전에 집들이. 이게 아닙니다. 暖房이라고 해요, 暖房.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누군가의 집을 따뜻하게 해준다, 요런 말입니다. 그래서 暖房, 暖房, 집들이 하다라는 단어 배워봤고요. 그 다음 단어, 说辞. 발음하세요. 说辞. 说辞.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간단한 단어 중에 요런 단어가 있죠. 뭐예요? 借口. 借口. 뭡니까?
변명이라는 단어예요. 변명. 그래서 변명을 댄다. 이런 거. 그렇죠? 구실, 변명. 이런 뜻을 슈어츠라고 합니다. 슈어츠. 좀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영상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어 3번 역시 굉장히 낯설 수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파이나오먼즈. 파이나오먼즈. 다시 한번 파이나오먼즈. 자, 무슨 말이냐면 파이는 두드리다예요. 때리다. 근데 나오먼즈 이건 그냥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머리를 꽝 때리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는 생각이 별로 없다예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성은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획 없이 행동한다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쵸. 뭡니까? 想一出是一出. 想一出是一出. 요런 걸 했었답니다. 네. 찾아보시면 나와요. 지난 내용들. 그래서 拍脑门子 什么什么. 그 뒤에는 어떤 동사가 나와요. 요 표현 뒤에는 어떤 동사가 나와요. 동사. 예를 들면 머리를 빵 때리고 결정해 버린다 그러면 拍脑门子决定. 拍脑门子决定. 그러면 맹목적으로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생각 없이.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정말 무척 엄청 더럽게 많이 쓰는 거야. 头脑一热.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뒤에는 동사 하나 갖다 붙입니다. 头脑一热. 예.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머리가 一热, 뜨거워졌다. 머리가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흥분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흥분했다. 근데 이 안에 속뜻은 또 뭐가 있냐면 앞에 파이나오먼즈와 비슷합니다. 생각 없이 머리가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좀 의역하자면 충동적으로 뭔 말을 했다. 요럴 때头脑一热什么什么. 나는 충동적으로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我头脑一热跟她结婚了. 我头脑一热跟她结婚了. 야, 이런 말은 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아니면 나는 순간적으로 흥분을 해서 가출을 해버렸다. 我头脑一热离家出走了. 그 단어는 써드릴게요. 가출을 했다. 되게 간단해요. 집을 떠나서 나갔다. 그냥 이런 말이야. 리자 추조. 그러면 가출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머리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흥분해서 충동적으로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면 我头脑一热离家出走了.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니면 拍脑门子离家出走了. 이래도 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역시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발음 따라오시죠. 倔. 고집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대본 공부를 하면서 고집스럽다의 시리즈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화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쭈에라는 단어를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사전에 고집스럽다 치면 꾸즈라는 단어가 나와요. 꾸즈. 그래서 니怎么这么 꾸즈아? 너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 그것도 되죠. 근데 드라마를 보면 알겠지만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쭈에라는 단어입니다. 쭈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잠시 후에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수업에는 5번째, 起作用. 이건 끊어가는 겁니다. 치라는 건 일으키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치는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죠. 인치라는 단어에서 치만 뺀 거예요. 인치하면 일으키다라는 단어죠. 그렇죠? 그 문제를 일으키다 그러면 인치问题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됐죠? 인치问题 이렇게. 근데 그걸 앞에 인을 빼고요. 起作用. 그러면 작용을 일으키다라는 직역입니다. 근데 의역을 하면 효과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起了作用. 효과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거기서는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지 뒤에 부다오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평소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지조용의 부정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부다오 조용.
起不到作用，起不到作用，起不到作用. 그러면 효과를 일으킬 수 없다 이런 말이야. 의역하면 뭐냐면 먹히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그럼 앞에다가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你的话起不到作用，你的话起不到作用. 아니면 你的行动起不到作用. 아들이 엄청 문제가 있었나 봐요. 不听话, 말을 안 들어요. 不上学, 不学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해요. 그래서 아빠가 방법을 생각한 거죠. 采取了特别的办法. 采取了特别的办法. 특별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와이프가 그걸 딱 보더니 뭐라고 그래요? 哎呦,你的行动起不到作用. 당신의 그 행동은 起不到作用. 작용을 일으킬 수 없었어. 뭐예요? 효과가 없었어. 요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起作用, 起作用, 효과를 일으키다 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不尽油盐. 시작. 不尽油盐. 근데 이건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요 두 단어의 위치를 反过来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油盐不尽. 油盐不尽.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不听别人的建议. 다른 사람의 건의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为什么呀? 这个人, 이 사람은 很固执,很倔, 매우 고집스럽기 때문에 不尽油盐, 油盐不尽. 이렇게. 油盐은 원래는 그냥 기름, 소금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다. 요렇게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7번 갑니다. 7번. 요거는 오타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대본상에서는 오타가 났습니다. 원래는 요 단어예요. 영상에서는 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비슷한 발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타를 냈더라고요. 발음 따라옵니다. 掉脸子, 掉脸子. 성난 얼굴을 하다 이런 말이에요. 掉脸子. 그래서 얼굴을 떨어뜨린다 이런 말이야. 掉라는 단어는 떨어지다라는 단어고요. 脸子는 얼굴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별로면 얼굴이 눈이나 이런 게 좀 아래로, 그죠? 쭉 내려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뻐지면 위로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掉脸子 이러면 화난 얼굴을 한다, 성난 얼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가되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수업 전에 제가 준비한 것도 있고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즉흥적으로. 더우나 이르어. 머리가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생각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板着脸, 板着脸. 板着脸이라는 말은 뭐냐면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웃는 게 아니고요. 웃는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板着脸. 그는 똥 씹은 얼굴을 하고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他板着脸跟我说话. 他板着脸跟我说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板着脸, 板着脸, 板着脸. 됐죠? 벌써 저희가 보세요. 이렇게 단어만 지금 공부했는데도 벌써 몇 개를 외운 거예요. 借口,头脑一热,引起离家出走,起不到作用,板着脸. 그렇죠?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진도가 좀 늦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체크 잘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요거 별표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心理阴影. 心理阴影. 와, 요 단어는 진짜 알고 싶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거. 왜?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트라우마 막 사전에 찾고 이러시진 않으셨죠? 心理阴影이라고 합니다. 가장 적당한, 트라우마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바로 얘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속에 심리적인 인이응이라는 건 어두운 그림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러면 타요 심리 인이응.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심리 인이응, 심리 인이응. 요거 대본을 하면서 또 멋진 표현 하나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트라우마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했어요. 단어를 배워봤기 때문에 이제는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영상 어떤 식으로 어떤 발음으로 올 수 있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괜찮으시죠?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런 거 왜 시키는 거야, 저 인간은. 네, 졸릴까봐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화면 안 켜신 분들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죠? 믿고 갑니다. 영상 켜드릴게요. 오늘의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 마이야. 기지개도 펴고 잘 들어줘. 영상 갑니다. 잠시만요. 네, 7번째, 고! 今天去暖房就是个说辞吧？一顿饭你和顾家打配合，你们什么意思啊？我要把这孩子生下来。这不是一拍脑门子就能决定的事儿。陈老师真够倔的啊！你说有孩子了，该生就生呗，咱俩都把话说到这份上了，一点不起作用啊。陈旭，你哥一直没有言不尽吗？啊？哦。一会儿不管王太太说什么，你都不许生气，也不许掉脸子啊。放心吧，老婆，我还能跟你搞砸了。癫痫症啊，这么严重的病？这木子妈妈可真行，这么快就新建了一个群，群里没有老师，没有楠楠家长，她在征求大家意见，想让楠楠退学。为什么呀？癫痫又不传染。还说下次怕发病的时候吓坏其他孩子，给孩子留下心理阴影。今天去暖房就是个说辞吧？一顿饭你和顾家打配合，你们什么意思啊？我要把这孩子生下来。这不是一拍脑门子就能决定的事儿。陈老师真够倔的啊！你说有孩子了，该生就生呗，咱俩都把话说到这份上了，一点不起作用啊。陈旭，你哥一直没有言不尽吗？啊？哦。一会儿不管王太太说什么，你都不许生气，也不许掉脸子啊。放心吧，老婆，我还能跟你搞砸了。癫痫症啊，这么严重的病？这木子妈妈可真行，这么快就新建了一个群，群里没有老师，没有楠楠家长，她在征求大家意见，想让楠楠退学。为什么呀？癫痫又不传染。还说下次怕发病的时候吓坏其他孩子，给孩子留下心理阴影。 네, 여기까지. 네, 스토리는 대충 아시겠죠? 어떤 스토리인지. 어쨌든 애 낳는 것 때문에 애를 안 낳고 싶죠. 천위는 낳고 싶지 않은데 꾸지아 쪽에서 와서 애를 낳으라고 또 이렇게 권유를 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요. 8시 53분이기 때문에 바로 7번 내용을 이어가도록, 7번째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들이를 간다고 하고 샤오진이 천위를 데리고 갔잖아요. 꾸지안의 집에. 근데 꾸지안의 집에 갔더니 갑자기 임신한 거 축하해, 뭐 깐마, 깐디에 뭐 이런 식으로 축하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자 발음을 따라해 주십시오. 今天去暖房就是个说辞吧。今天去暖房就是个说辞吧。今天去晚饭就是个说辞吧。 네, 소리가 나신 분이 있어서 응소를 했습니다. 자, 바로 해석할게요. 그냥 어렵지 않은 건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今天去暖房 오늘 집들이 하러 간 건
就是一个说辞吧. 그랬죠. 구실이었지, 변명이었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一顿饭你和顾家打配合你们什么意思呀？一顿饭你和顾家打配合你们什么意思呀？一顿饭밥 한 끼 먹는데 니和顾家 너하고顾家는 打配合 느낌 오시죠? 페이허라는 건 협력하다, 협조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따라는 동사가 붙어서 협조를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짝짝꿍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打配合你们什么意思呀? 니들은 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뭐 애를 꼭 나라고 지금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것들이 좀 있어서 打配合 서로 짜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서로 짜고 지금 나한테 애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냐 요런 느낌. 打配合 그래서 중국어에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적어 보세요. 어차피 뭐 제가 전달하기는 하니까 그냥 보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串通好了 串이라는 단어 아시죠? 뭐 양꼬치, 꼬치라는 단어잖아요. 串 그래서 串 이렇게 하잖아. 양로 串 그죠? 뭐 찌로 串 그러면 꼬치 요리를 이야기하는데 串通好了 串이라는 건 엮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모양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엮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서로 엮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의역으로 뭐냐면 함께 짰다 이런 말이야. 함께 내통하고 짰다. 그래서 뒤에는 짜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면 돼요. 무슨 행동을 했는지만 나오면 돼요. 예를 들면 피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피엔, 사기치다, 속이다 이런 말이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문장 만들어 보는 거예요. 최대한 제가 문장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걸 외워서 기억하시는 게 좋으니까. 他们俩串通好了骗我他们俩串通好了骗我 걔네들은 짜고 나를 속였다. 됐죠? 아니면 이게 지금 회화체이기 때문에 이 러를 뒤로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他们俩串通好骗我了 이렇게 해도 돼요. 他们俩串通好骗我了 중요한 건 뭐다? 串通好 요걸 기억하세요. 串通好 둘이 짜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짜고 나를 속였다. 串通好骗我了他们俩串通好了骗我 이렇게 됐죠?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 둘이 짰다 요런 말이 이제 생각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만 할게요. 궁금증 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 저런 단어가 있구나. 피해는 그냥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겠습니다. 骗我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제 요 단어죠. 火. 요 단어 요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合起火来合起火来合起火来 원래 이게 한 단어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合伙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合伙 원래 合伙는 비즈니스 용어로 동업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업하다. 그래서 合伙人 이렇게 말하면 他是我的合伙人 그러면 걔는 내 동업자야 이런 말이에요. 동업자. 같이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꾸려나가는 동업자. 근데 그걸 지금 가운데를 찢어버리고요. 合起伙来 이렇게 갔어요. 어법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겨우설은 하면서 제가 이 질라이라는 형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열고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이거 했다. 이 가운데 목적어 들어오는 거 했다. 답이 없으시면 안 한 걸로 알고 가장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下起雨来 아, 下起雨来 했어요. 에릭님? 네, 오케이. 했어요. 했어요. 그럼 했어요.
자, 나머지 분들 했대요. 유튜브 영상으로 복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은 용법인 거예요. 이 호어라는 단어가 지금 목적으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和起火来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된 겁니다. 원래는 그냥 그걸 이거 몰라가지고 和火起来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和火起来라고 하면 안 돼요. 됐죠? 和라는 단어는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고 火라는 단어가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막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함께하는 걸 모았다 이런 이제 목적어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和起火来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얘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법적으로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단어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둘이 짜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串通好 요것과 방금 전에 했던 和起火来 요거는 완전히 같은 뜻입니다. 두 개 중에 기억나는 거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각자 발음을 좀 따라해 주십시오. 他们俩串通好骗我了 요것도 있고 他们俩合起伙来骗我了他们俩合起伙来骗我了 요것도 있더라.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죄송해요. 제가 이 쿠즈라는 단어를 한 15년 만에 써보는 것 같은데. 자, 쿠즈. 바지라는 단어잖아요. 한 15년 만에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표현 해석은 다 됐죠? 穿一条裤子. 穿一条裤子. 이제 穿은 입다니까. 됐죠? 穿一条裤子.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한 벌의 바지를 입는다. 이런 말입니다. 한 벌의 바지를 입는다. 근데 여기다가 아까 썼던 타멜리아를 붙이는 거야. 발음 따라오세요. 타멜리아 穿一条裤子. 타멜리아 穿一条裤子. 걔네 둘은 한 벌의 바지를 입었다. 뭔 말이냐면 바지에 보면 양쪽이 있잖아요. 다리가 들어가는 두 다리 들어가니까 한쪽에는 한 사람이 있고요. 한쪽은 다른 사람이 입었대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쵸. 둘이 짰단 얘기예요. 아니면 의역하면 한통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한통속이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야, 걔네들은 한통속이야. 너 걔들하고 싸워봤자 네가 져 임마. 타멜리아 穿一条裤子. 너 사장님한테 일러봤자 소용없어. 왜냐면 사장님하고 문쌤하고 한통속이야. 그럴 때 타멜리아 穿一条裤子. 이게 진짜 중국어입니다. 중국인만 사용하는 중국어. 됐죠? 자, 이렇게 시리즈 몇 개를 같이 봤고요. 바로 이어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천유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죄송해요. 小친이 얘기하죠. 여기 얘기합니다. 我要把这孩子生下来我要把这孩子生下来 나는 이 아이를 낳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천유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 발음 따라오십시오. 这不是一拍脑门子就能决定的事儿这不是一拍脑门子就能决定的事儿 해석은 됐죠? 이건 이拍脑门子 그렇게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흥분해서 就能决定的事儿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흥분하지 마. 생각 좀 해봐. 애 낳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또 편집이 됐고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쉬환산이 천위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음 따라오십시오. 陈老师真够倔的. 아, 죄송합니다. 陈老师真够倔呀. 陈老师真够倔呀. 倔라는 단어는 이미 외웠고 고집스럽다. 근데 앞에 꼬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강조형입니다. 꼬, 什么什么.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꼬라는 단어 뒤에 형용사 하나 갖다 붙이는 거 연습을 평소에 좀 하세요. 강조할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예쁘다 그러면 她很漂亮 이럴 수 있지만 她够漂亮啊 이렇게 쓰면 강조가 돼요. 강조. 됐죠? 한국인이 잘 구사 안 하는 거 우리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够倔야 그러면 야 겁나게 고집스럽네. 뭐라고 말합니까? 你说有孩子了该生就生呗你说
有孩子了该生就生呗. 앞에 있는 니说에 또 집중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회화체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너 말해봐라 이런 뜻 절대 아니에요. 생각해봐 이런 말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생각해봐. 你说너 말해봐 이런 뜻도 있죠 당연히. 진짜로 야 너 말해봐. 你说明天要不要去呀? 너 내일 갈지 안 갈지. 你说말해봐 이것도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던지고 지나가는 말이 있어요. 이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有孩子了该生就生呗이래도 되는데 你说有孩子了该生就生呗왜 썼냐고요? 생각해봐라.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자기야 생각해봐. 아니 有孩子了 애가 생겼으면 该生 낳아야 된다면 就生呗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배라는 단어가 가벼운 말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 배라는 단어의 어법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어법용어로는 일단 어기조사라고 말합니다. 어기조사. 문장 마지막에 붙어서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어기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 이렇게 하면 궁금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배를 붙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뭐냐면 해결책을 주고 싶을 때 배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중국 사람들은. 해결책을 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방금처럼 该生就生呗요거예요. 나아야 되면 나오면 되잖아. 요런 말투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가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哎呦我肚子饿了我肚子饿得不行了나 너무 배가 고파 饿得不行了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해결책을 줍니다. 我给他提个意见 의견을 하나 제시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那你先回家吃饭呗那你先回家吃饭呗 무슨 말이야? 너 먼저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 이런 말투예요. 됐죠? 여기서 배라는 단어 하나의 의미를 전달해 드렸고요. 뒷문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한번 예전에 했던 것 중에 고집스럽다를 한 적이 있었네요. 이제 보니까. 복습할게요. 복습. 조우라는 단어 그때 당시도 했었죠. 그쵸? 너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라고 할 때, 你怎么这么轴啊? 이렇게 했었죠. 그쵸? 你怎么这么轴啊? 조우라는 단어도 회화체에서 고집스럽다로 많이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倔 아니면 조우 두 가지 같이 기억하시고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문장이 나옵니다. 아마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발음 따라와 주세요. 咱俩都把话说到这份上了咱俩都把话说到这份上了一点不起作用啊一点不起作用啊 뒷문장은 해석이 됐습니다. 一点 조금도 약간도 不起作用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도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咱俩都把话说到这份上了 요게 이제 중국인들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다가 나중에도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 원래 글씨 잘 써요. 엄청 미끄러지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안 생기다니? 이런 말투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把话说到这份上了把话说到这份上了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把话说到这份上了 나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걔는 그냥 회사를 관둬버리더라고. 我把话说到这份上了我把话说到这份上了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꼭 참고하세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습